자, O2 2-11페이지를 펴보도록 하자. 자, 중학교 2학년 소화 단계, 소화 단원을 시작을 할 건데, 자, 소화 단원은 생물의 구성 단계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 자, 첫 번째, 생물의 구성 단계를 보면, 동물이든 식물이든 세포를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가 뭐지? 바로 세포야. 자, 세포가 이 생물을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인데, 그러면 이 세포 하나로만 이루어진 생물은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어. 그걸 우리가 단세포 생물이라 불러주고, 대표적으로 세균이라든지 대장균이라든지 자, 이런 애들은 단세포 생물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세포 여러 개가 모여서 만든 생물이기 때문에 다세포 생물이라 불러주게 된다는 거. 자, 이 다세포 생물, 동물하고 식물은 자, 기본 단계가 자, 세포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 자, 이 세포들이 모인 게 바로 뭐야? 조직이야. 자, 여기서 조직, 별표. 자, 교재를 보도록 할게, 교재. 자, 교재 조직을 보면 조직은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의 모임. 이렇게 써져 있거든. 자, 다시. 이 조직이라는 것은 모양과 기능이 자, 비슷한 세포들의 모임이다. 자, 예를 들어서 바나나, 사과, 배가 있어. 자, 바나나, 사과, 배. 얘네들을 묶어서 과일 조직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거야. 왜? 얘네들은 과일이라는 기능은 동일하지만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조직이라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바나나들끼리 모임이야. 그러면 바나나 조직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 그거는 가능하다는 거야. 모양과 기능이 비슷해. 둘 다 비슷해야지만 우리가 조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자, 다시 생물을 이루는 가장 기본 단계가 뭐다? 세포다. 그 세포들이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의 모임이 바로 조직이다. 그러면 이 조직이 모여서 뭐가 되는 거야? 기관이 되겠지. 자, 거기 기관도 잠깐만 볼게. 여러 조직이 모여서 고유한 모양과 기능을 갖춘 단계를 우리가 기관이라 부른다는 거. 그러면 식물도 기관이 있지만 동물하고 식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자, 동물은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라는 단계를 만들어. 그래서 하나의 개체, 하나의 생물로 가게 되는데, 자, 식물은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고, 자, 조직이 모여서 조직계라는 것을 이루고 그 다음에 기관으로 넘어가게 돼. 그 다음에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거야. 아무래도 동물이 식물보다는 굉장히 좀 더 복잡한 생물이기 때문에 기관 다음에 기관계가 존재하는 거고, 식물은 조직 다음에 조직계가 존재를 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동물만 갖는 건 기관계, 식물만 갖는 건 뭐다? 조직계. 그리고 얘는 식물은 기관계는 존재하지 않고 바로 개체로 넘어가게 된다. 자, 교재를 잠깐만 볼게. 자, 교재를 보면 자, 세포는 근육세포, 상피세포, 신경세포, 혈구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자, 동물의 조직에는 근육조직, 상피조직, 신경조직, 결합조직이 있어. 자, 걔를 잠깐 줄쳐볼게. 자, 동물의 조직에는 뭐가 있다고? 근육조직, 상피조직, 신경조직, 결합조직. 그러면 식물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느냐? 식물. 자, 식물은 표피조직, 울타리조직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식물을 이루는 조직이 된다는 거. 자, 동물의 기관을 보면 위, 간, 폐 이런 것들은 기관이 되는 거고, 자, 걔네들이 모여서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이런 것들을 또 이루게 된다는 거. 자, 식물을 잠깐만 본다면, 자, 대표적으로 거기 보면 자, 옆에 사이드 내용이 나와 있어. 자, 뿌리, 줄기, 잎, 꽃. 자, 걔네를 줄쳐보자. 자, 뿌리, 줄기, 잎, 꽃 이런 애들을 우리는 기관이라 불러준다. 자, 뿌리, 줄기, 잎 얘네들은 기관이다. 자, 그리고 조직계는 예를 들어서 관다발 조직계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등이 있어. 자, 보통은 식물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 식물이 나오면 헷갈리니까 자, 기관. 자, 뿌리, 줄기, 잎, 꽃 이런 애들은 식물의 기관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된다는 거. 자, 옆에 사이드에 두 번째. 자, 삼겹살. 우리가 좋아하는 이 삼겹살은 기관이 아니야. 이유는 고유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삼겹살은 기본적으로 모양은 있지만 고유한 기능을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삼겹살은 기관이 아니다. 자, 이런 애들을 좀 체크하고 넘어가자. 자, 그 다음. 자, 우리 몸에서 중요한 영양소에 대해서 지금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영양소는 3대 영양소가 있고 3부 영양소가 있어. 자, 3대 영양소와 3부 영양소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에너지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자, 에너지를 낼 수 있는 3대 영양소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는 거고, 자, 에너지를 낼 수 없는 3부 영양소에는 무기업류, 바이타민, 물, 이런 세 가지 세 가지 영양소가 있다는 거. 자, 이 중에서 우리 몸을 구성하지 않는 유일한 영양소는 바이타민. 그래서 이 바이타민은 몸을 구성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자, 우리 몸을 자, 이렇게 100%로 이야기한다면, 자, 우리 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양소는 물이지. 자, 물은 우리 몸을 60에서 7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그 다음 나는 영양소는 뭐야? 단백질이야. 그 다음은 지방이고, 그 다음은 무기염이고, 그 다음 제일 적은 게 바로 뭐다? 탄수화물이야. 그래서 탄수화물은 우리가 제일 많이 먹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밥에 있는 게 탄수화물이잖아. 밥은 녹말로 이루어져 있고 이 녹말은 탄수화물이잖아. 자, 탄수화물을 제일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자, 탄수화물은 우리 몸을 거의 구성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자, 교재에 나와 있어. 그 이유는 남는 것은 탄수화물 형태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지방 형태로 바꿔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제일 많이 먹긴 하지만 우리 몸을 거의 구성하지 않는다. 자, 이것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얼마의 에너지를 낼까? 자, 탄수화물은 1g당 몇 킬로칼로리? 그렇지, 4킬로칼로리. 단백질도 1g당 4킬로칼로리. 자, 지방만 1g당 얼마야? 9킬로칼로리. 그래서 제일 많은 에너지를 내는 건 바로 지방이라는 거. 그리고 무기염류, 바이타민, 물 다 뭐야? 0킬로칼로리야. 에너지를 낼 수가 없다는 거. 대신 부족하면 결핍증에 걸린다는 거. 절대 부족하면 안 된다. 3부 영양소는. 자, 교재 볼게. 자, 교재 보면, 자, 탄수화물은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돼. 그래서 남는 것은 지방으로 저장이 되는 거고, 뭐 녹말, 엿당, 설당, 포도당 이런 것들이 다 탄수화물의 종류에 해당이 된다. 자, 단백질은 몸을 구성해. 예를 들어서 근육이라든지. 우리가 보통 살코기라고 얘기하잖아.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먹을 때 살코기. 자, 이 살코기가 바로 단백질이야. 자, 몸을 구성하는데 근육이라든지 그리고 머리카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단백질이 주성분이 된다는 거. 자, 그 밖에 에너지원, 몸의 기능도 조절한다. 호르몬, 효소 이런 것들의 주성분도 단백질이기 때문에. 자, 지방은 몸을 구성해. 자, 몸은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있으면 그 밑에 지방층이 있어서 우리 몸을 또 보호해줘. 살찌기도 하지만 몸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땅콩, 깨, 참기름, 버터 이런 것들은 다 지방의 성분에 해당이 된다. 자, 뒤쪽으로 넘어갈게. 자, 뒷페이지에 보면 이제 무기염류하고 바이타민, 물이 나와 있는데, 자, 무기염류는 뼈, 이, 혈액 등을 구성을 하게 된다. 자, 얘는 몸을 구성하고, 자, 몸의 기능을 조절을 한다는 거. 그리고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칼슘, 철, 인 등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무기염류라고 얘기한다는 거. 자, 바이타민은 가장 중요한 게 몸을 구성하지 않지만 몸의 기능을 똑같이 조절을 하게 돼. 자, 대표적으로 옆에 사이드 내용 잠깐만 볼게. 괴혈병의 동그라미를 쳐볼까? 자, 괴혈병은 뭐가 부족할 때 생기는 병이야? 바이타민 C. 자, 바이타민 C가 결핍이 되면 잇몸에서 피가 나. 이게 바로 괴혈병이야. 자, 알아두도록 하고, 자, 이것들은 다 가정에서도 배우니까.
바이타민은 A, B, C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자, 물. 자, 물은 우리 몸을 제일 많이 구성을 하고 자,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체온 유지. 자, 체온 조절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자, 그리고 또 하나 물질 운반. 자, 우리 몸의 혈액의 주성분이 바로 물이야. 그래서 우리 몸은 혈액을 통해서 혈액이 혈액순환이 된다고 얘기하지 혈액을 통해서 온몸에 영양소하고 산소를 공급해주고 노폐물을 받아오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 그 가장 기본적인 혈액의 주성분이 바로 물이다. 그래서 물은 체온 유지, 물질 운반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준다. 자, 여기까지 영양소는 간단하게 배운 거고 자, 가장 중요한 게 생물의 구성 단계를 여기서 기본적으로 외워줘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영양소 검출이 나오고 소화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고 선생님 그 다음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 자, 그 다음은 영양소 검출 용액을 보는데 자, 얘네들은 그냥 외워야 돼. 자, 확인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냥 외워야 되니까 자, 교재에 나온 내용을 너네가 맺고 보면서 외워보도록 하자. 자, 일단 녹말을 확인하는 용액은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 자, 뭐라고?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 말하면서 외워야 돼. 자,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 자, 그 녹말이 있다면 무슨 색으로 변한다? 자, 청남색으로 변한다. 자, 그다음 포도당을 확인하는 검출 용액은 베네딕트 용액. 뭐라고? 베네딕트 용액. 자, 얘네는 다른 애들하고 틀리게 가열을 해야지만 황적색으로 변하게 돼. 그 다음 세 번째, 자, 단백질은 두 가지 용액을 넣어줘야 되는데 자, 뭐하고 뭘 넣어준다? 1% 황산고리 수용액과 5%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넣어줘야 돼. 자, 그랬을 때 무슨 색으로 변한다? 보라색으로 변하는데 자, 이 용액을 이 두 가지 섞어준 용액을 뷰렛 용액이라 불러주고 이때 이 반응을 우리가 뷰렛 반응이라 불러준다. 자, 옆에 사이드에 나와 있어. 자, 뷰렛 용액이라고 줄을 쳐놔. 그 다음 지방을 검출하는 용액은 자, 이렇게 써 있을 거야. 자, 수단 3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수단 3 용액 이렇게 읽어주면 돼. 자, 수단 3 용액으로 우리가 지방을 확인을 하게 되고 자, 이럴 때 무슨 색이 된다? 선홍색이 되게 된다. 해서 요 네 가지는 반드시 외워줘야 돼. 자, 다시 녹말 검출 용액은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 무슨 색? 청남색. 자, 포도당 검출 용액은 베네딕트 용액. 무슨 색? 황적색. 자, 그 다음 단백질 검출 용액은 1% 황산고리 2. 이것도 황산고리 2야. 자, 황산고리 2 수용액과 5% 수산화트륨 수용액. 이 두 가지를 넣게 되면 무슨 색이다? 보라색이다. 자, 지방을 검출하는 용액은 수단 3. 무슨 색으로 변한다? 선홍색으로 변한다. 해서 얘네들은 반드시 용어를 외워야 된다. 자, 그 다음 소화로 들어갈게. 자, 이 소화도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고 용어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외우는 것을 중점적으로 해줘야 돼. 일단 외워야 돼. 자,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응이기 때문에 용어가 어려워도 반드시 외워야 된다는 거. 자, 일단 소화를 볼게. 자, 이 소화의 목적, 필요성. 소화를 왜 시키는 거야? 자, 우리가 음식물을 먹었을 때 소화를 시킨다라고 얘기하잖아. 이 음식물을 먹었을 때 이 소화를 시킨다는 것은 뭐냐? 커다란 분자를 작은 분자로 분해하는 과정이 바로 소화야. 그러면 왜 분해를 시켜야 되느냐? 자, 뭘 통과를 시켜야 돼? 세포막을 통과시킬 수 있을 만큼 작은 알갱이로 분해를 시켜줘야지만 세포에 흡수가 되기 때문이야. 자, 다시. 자, 우리 몸은 뭐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 이 세포들을 다 먹여 살려야 돼, 우리가. 그러면 이 세포들을 다 먹여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영양소가 산소를 모든 세포에게 다 공급을 해줘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피가 통해서, 피를 통해서 얘네들한테 다 공급을 해주는데 문제는 이 영양소가 너무 커버리면 세포막을 통과해서 이 세포에게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을 해줄
분자로 분해하는 과정. 이걸 우리가 소화라 불러준다. 물론 우리가 이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작은 분자만 먹는다면 소화를 시킬 필요는 없어.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 그럼 뭘 맞아? 닌겔을 맞겠지. 자, 이 닌겔이 포도당과 아미노산의 영양제야. 자, 걔네는 이미 작은 알갱이로 분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화를 시킬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바로 혈액을 통해서 주사를 하게 돼. 소화를 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또 아프면 소화를 시키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아예 작은 분자를 그냥 혈액으로 투여를 해도 된다. 자, 그러면 이 고분자를 저분자로 분해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뭐라 불러주느냐? 소화효소라 불러주는데, 자, 소화효소는 고분자 화합물만 분해할 뿐이지 자기는 분해되지 않는 그런 촉매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소화효소라고 불러줘. 그리고 소화효소는 한 가지 효소가 한 가지 종류의 영양소만 분해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소화효소 이름이 조금 많아. 그것을 외워줘야 된다. 자, 됐지? 자, 그러면 소화기관 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화기관. 자, 잠깐만 보여줄게. 자, 소화기관은 커다랗게 입, 위, 소장으로 나눠진다. 자, 어디라고? 입, 위, 소장. 이 세 군데에서만 소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 소화가 일어나는 장소야. 나머지 뭐 식도라든지 뭐 이런 애들은 뭐 간슬개, 이자 이런 애들은 소화를 도와주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소화가 지나가는 길이라든가 아니면 소화를 도와주는 물질. 이게 이제 소화에 관련된 모든 기관이라 볼 수가 있다는 거. 대신 소화가 일어나는 장소는 입, 위, 소장 세 군데라는 거. 그리고 소장은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지만 얘가 7m야. 자, 7m가 되는 게 여기 이렇게 꼬불꼬불 다 몰려있다고 생각하고, 이 소장을 감싸고 있는 게 이 대장인데, 이 대장은 원래 배설기관이잖아? 하지만 소화기관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계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소화계. 아까 기관계가 있었잖아. 그 기관계가 소화계인데, 기관계 중에 하나가 소화계인데, 자, 얘네들은 다 소화에 관련된 애들이고, 대장은 소화는 안 하지만 소화기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소화계로 보고 있다. 자, 이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첫 번째 입을 보자. 자, 입에서 일어나는 분해는 녹말이야. 탄수화물인 녹말. 자, 이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를 하는데, 자, 녹말이 굉장히 커다란 분자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작은 분자로 한 번에 분해는 못 시키고, 자, 2개씩 한 중간 정도까지만 분해를 시키게 돼. 자, 이때 이 분해시키는 소화효소 이름은 뭐다? 아밀레이스. 자, 소화시키는 효소 이름이 뭐다? 아밀레이스. 자, 선생님은 지금 간단하게 썼지만 너네들은 다 얘네들도 다 마찬가지야. 다 정확하게 써서 외워줘야 돼. 자,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시켜준다. 우리 침에 있는 게 바로 아밀레이스겠지. 자, 그래서 분해가 돼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자, 위에 가면 단백질이 분해가 돼요. 자, 단백질이 마찬가지야. 중간 물질까지만 분해가 돼. 자, 녹말의 중간 물질이 여기서는 엿당이라 볼 수 있어. 자, 중간 물질까지만 분해가 되는데, 그때 도와주는 소화효소는 펩신이다. 뭐다? 펩신이다. 자, 위에서는 위액이 나오는데, 위액은 펩신하고 염산으로 이루어져 있어. 자, 염산을 잠깐만 볼까? 염산? 자, 위에서는 단백질을 분해하기 위해서 위액의 소화 효소인 펩신과 염산의 도움을 받아서, 염산은 펩신을 도와주는 물질이야. 자, 염산 자체는 효소가 아니다. 얘는 효소는 아닌데 펩신의 활동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염산은 세균을 죽이는 살균 작용을 해. 자, 외부에서 음식물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 당연히 세균이 있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 위액에서 염산이 살균 작용과 이 펩신의 활동을 도와주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위는 단백질을 중간 물질까지 분해를 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또 음식물이 내려왔어. 자, 소장에서 이제 최종적인 소화가 이루어질 건데, 자, 소장에서는 나머지 분해가 다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쓸개즙이 소장으로 나오고, 두 번째, 이자액이 나오고, 세 번째, 소장액이 나오게 돼. 자, 이 세 가지가 다 소장에 나오게 되는 거야. 자, 이 나오는 걸 우리가 분비라고 불러줘. 자, 일단 첫 번째, 쓸개즙을 볼게. 자, 이 쓸개즙은 효소는 없어. 근데 이제까지 분해가 안 됐던 게 바로 뭐야? 지방이었지. 그래서 이 지방의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줘. 왜냐면 한 번도 지금 분해가 안 됐기 때문에 중간 물질이 없잖아. 자, 그게 바로 쓸개즙. 그 다음 두 번째, 이자액이 나오는데 이자액은 되게 중요한 게 뭐냐? 3대 영양소를 모두 분해할 수 있는 소화효소를 가지고 있어. 자, 특히나 이제까지 한 번도 분해가 안 됐던 지방의 소화효소가 이자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소장액. 자, 여기서 장액이라 부를 건데, 자, 이 장액에서는 자, 탄수화물하고 단백질, 중간 물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를 분비를 하게 돼. 자, 정확한 내용을 교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 자, 12페이지 밑에 다시 한번 보자. 소화. 자, 교재를 보면, 자, 소화라는 것은 크기가 큰 영양소를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는 과정. 이거를 우리가 소화라고 불러주고, 자, 소화의 필요성은 세포로 흡수를 하기 위해서 영양소를 세포로 흡수하기 위해서 크기가 작게 분해하는 과정. 이게 바로 소화의 필요성이다. 그때 도와주는 물질이 바로 뭐다? 소화효소이다. 그리고 소화효소는 한 가지 종류가 한 가지 물질만 분해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소화계는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자, 밑에 소화기관, 소화가 일어나는 장소는 입 위 소장이다. 자, 입에서는 녹말이 분해가 돼. 자, 녹말을 분해하는 소화효소 이름이 뭐라고? 아밀레이스. 자, 녹말을 중간산물인 엿단까지만 분해를 한다는 거. 자, 그 다음 위에서는 뭐가 이루어진다? 단백질 분해가 일어나는데, 자, 단백질에서는 위액이 나오면서 단백질 분해 요소 펩신이 나오고, 그리고 살균 작용과 펩신을 도와주는 염산이 분비가 된다. 자, 그래서 단백질이 중간 물질까지 자, 분해가 된다. 그리고 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빨로 잘게 부수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 이런 것들은 소화효소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자, 그 뒤로 넘어가 보자. 자, 소장에서의 소화 별표. 자, 소장은 7m가 되기 때문에 쓸개즙도 나오고 이자액도 나오고 소장액도 나온다는 거. 자, 쓸개즙은 중요한 부분 효소 X. 자, 소화효소를 분비하지 않아. 그러면 뭐 하느냐? 지방의 큰 알갱이를 작게 그냥 쪼개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야. 분해는 아니야. 그 다음 이자액에서 나오는 세 가지 소화효소 이름은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 자, 다시 이자액에서 나오는 세 개의 소화효소 이름은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 자, 아밀레이스는 입에서도 나오지만 소장에서도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자에서도 나오는 거야. 그리고 펩신도 단백질 분해 요소지만 이자에서 나오는 트립신도 단백질 분해 요소야. 두 가지가 겹치는데 활동하는 장소가 틀리니까 위냐 소장이냐 장소가 틀리기 때문에 겹치지는 않아. 그 다음 지방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분해하는 소화효소 이름이 뭐라고? 라이페이스. 그래서 이 라이페이스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를 시켜준다. 자, 이것도 반드시 외워야 돼. 자, 그 다음 소장의 소화효소를 보면, 자, 탄수화물 소화효소, 단백질 소화효소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얘네들은 이름을 특별히 배우지 않는 거야. 이름을 특별히 배우지 않는 건 어렵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외우자는 거지. 그래서 탄수화물 소화효소, 단백질 소화효소는 자, 얘네들을 중간 물질을 분해해주는, 최종적으로 분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여기까지 봐주면 돼. 자, 일단 여기까지 필기하고, 자, 다시 한번 소화의 총 과정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영양소의 분해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 자, 일단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을 때, 자, 탄수화물의 가장 큰 알갱이는 녹말이야.
자, 녹말은 선생님이 지금 알갱이를 여러 개를 연결시켜서 크게 그렸지, 그치?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다당류 이렇게 불러줘. 요거 하나가 당이거든? 여러 개의 당류. 자, 이 녹말 커다란 것을 엿당으로 분해시키는 소화 효소 이름이 뭐였지? 아밀레이스. 자, 아밀레이스는 이 침에서도 한번 나왔고, 그리고 이자액에서도 한번 나왔었어. 똑같은 아밀레이스가 입에서도 한번 나오고, 나중에 소장에 갔을 때도 이자액에서도 한번 또 나오게 돼. 자, 걔가 엿당을 중간 물질로 분해를 시키는 거거든. 자, 녹말이 커다란 분자면 걔를 중간 물질로 분해를 시키는 거야. 자, 이때 알갱이가 두 개인데 얘는 이당류라고 불러. 그래서 중간 물질로 분해를 시키고, 자, 이 중간 물질을 탄수화물 소화효소라고 장액에서 나오는 그 소화효소. 원래는 이름이 있지만 그냥 탄수화물 소화효소라고 하자는 거지. 자, 탄수화물 소화효소가 엿당을 뭐로 분해시킨다? 포도당으로 분해시킨다. 그래서 이 포도당이 가장 작은 알갱이가 되는데, 이 가장 작은 알갱이를 우리가 단당류 이렇게 불러주게 돼. 자, 고등학교 과정에서 올라갔을 때 나중에 다당류, 이당류, 단당류 이렇게 부르는 용어들이 있으니까 알아두는 게 좋아. 자, 그다음, 자, 두 번째 단백질을 볼게. 자, 단백질도 커다란 분자야. 자, 얘를 중간 물질로 분해하는 게 펩신과 트립신인데, 자, 펩신은 어디에서 나왔어? 위에서 나왔지. 자, 위에서 펩신과 함께 나왔던 물질이 뭐였어? 염산이었어. 자, 그다음 트립신은 이자액에서 나오는데, 이 트립신도 똑같이 단백질을 한 번 더 분해를 시켜줘. 그래서 중간 물질로 만들어주게 된다는 거. 그러면 이 중간 물질을 최종적으로 아미노산으로 분해를 시키는 것은 단백질 소화효소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단백질 소화효소는 어디? 소장액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 얘도 이름이 있지만 그냥 탄수화물 소화효소, 단백질 소화효소 그냥 그렇게 부르기로 한 거야. 자, 지방. 자,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효소는 이자액에서 나오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걔 이름은 뭐다? 라이페이스. 자, 지방의 소화효소 이름이 뭐다? 라이페이스. 자, 이 라이페이스는 이자액에서 나오는데, 자,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가 돼. 자, 다시 지방은 뭐하고 뭐로 분해가 된다고?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그리고 이 지방산이 원래, 자, 얘네들이 지금 지방산이었거든. 지방산이 3개가 연결이 돼 있었고, 이 글리세리드가 하나가 있었는데, 자, 이렇게 모노라는 건 하나라는 뜻이야. 자, 하나의 지방산이 연결된 글리세리드 요거 하나와 지방산 2개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 해서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자, 다 외워야 된다. 다 외워야 돼. 소화효소 이름은. 자, 그 다음 또 하나 정리를 하면, 자, 소장까지 영양소 분해가 다 끝났어. 그러면 대장에서 하는 역할은 뭐냐? 자, 대장은 더 이상 소화효소가 나오지 않아서 소화가 일어나지 않고, 자, 수분만 흡수해서 똥덩어리로 이쁘게 만들어서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해. 대신 이 대장은 소화효소는 나오진 않지만 소화기관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계로 본다는 거야. 자, 배설계로 보는 게 아니라 소화계로 본다는 거. 소화기관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6번째. 자, 소화액 생성과 분비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 자, 제일 중요한 애가 쓸개즙이야. 자, 쓸개즙은 쓸개에서 만드는 게 아니지. 어디서 만든다고? 간에서 만들어. 그래서 쓸개에 잠깐 저장을 시켜놨다가 어디로 내보낸다? 소장으로 분비를 시킨다. 자, 만드는 곳, 저장하는 곳, 나가는 곳이 다 틀리다는 거. 분비라는 건 뭐냐면은 만들어서 내보내는 곳을 이야기하는 거야. 자, 이자액. 자, 이자액은 당연히 이자에서 만들겠지. 그리고 어디로 분비를 한다? 소장으로 분비를 한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이 소장의 입구를 우리가 12지장이라 불러주는데, 자, 소장은 7m야. 자, 7m인데 그 입구를 우리가 12지장이라 불러. 그러니까 12지장은 소장이야, 소장. 소장의 입구. 자, 여기에, 자, 간,
쓸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여기 이렇게 이자가 있으면 이자에서도 이자액이 나오고 그래서 소장의 입구를 뭐라 부른다? 12장. 그러니까 12장은 그냥 소장이라고 말해도 되는 거야. 자 거기에 기본적으로 쓸개즙 이자액이 다 분비가 된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필기하고 마지막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 자 이제 영양소를 다 분해를 했으면 소장에서 최종적인 흡수를 하게 돼. 자 소장은 자 7m나 되고 여기서 모든 영양소의 분해가 일어나지만 흡수까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안쪽 내벽이 이렇게 주름이 많이 가 있어. 자 이 내벽이 주름이 많이 가 있다는 것은 자 표면적을 넓혀주는 건데 자 표면적을 넓혀주게 되면 영양소의 흡수 속도가 증가를 하게 된다는 거. 자 우리 몸에서는 표면적을 넓혀서 효율을 증가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소장에 이 주름을 가게 해서 표면적을 넓히는 방법이 그 중에 하나라는 거. 자 그러면 이 소장의 이 주름 하나, 융털 하나를 이걸 우리가 융털이라 불러주는데 이 융털 하나를 확대를 시켜보면 이렇게 생겼어. 자 이 안에 자 검붉은 색깔의 암주관이 있고 자 이 암주관을 자 이렇게 감싸는 혈관이 있어. 자 이 혈관을 우리가 모세혈관 이렇게 불러주게 돼. 자 다시 자 소장의 융털은 이 가운데에 검붉은 색깔의 뭐가 있다? 암주관이 있고 얘를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이 있다. 그러면 이 암주관에서 흡수를 하는 것은 지용성 영양소가 암주관에서 흡수가 되는데 자 지용성 영양소에는 지방이 분해됐던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이 두 가지가 있고 세리드 두 가지가 있고 자 모세혈관에서 흡수가 되는 것은 수용성 영양소가 되는데 자 이 수용성 영양소에는 포도당, 아미노산, 물, 무기염류 자 이런 것들은 다 모세혈관을 통해서 흡수가 된다는 거. 그러면 이 소장에서 최종적인 흡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 심장으로 가서 펌핑을 당해서 온 몸에 혈액을 통해서 각 세포에게 공급이 되게 되는 건데 자, 이 수용성 영양소하고 지용성 영양소를 따로따로 흡수하는 이유는 이 수용성 영양소가 심장에 가기 전에 간에 잠깐 들려서 이 포도당을 저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경로가 두 가지가 좀 틀리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암주간에서 지용성 영양소, 자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를 흡수를 했는데 얘네가 흡수를 한 이후로는 다시 지방으로 다시 재합성돼. 자 말하자면 지방이 분해가 돼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가 된 건데 흡수가 된 다음에는 다시 지방으로 합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 왜 쪼갰느냐?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안 배우는 것 뿐이지. 일단 쪼갰다가 흡수가 된 다음에는 다시 지방으로 바뀐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지방의 형태로 다시 심장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자 여기까지 외워주면 되는 거고 교재에서 자 교재 우리가 소화를 배웠으니까 자 소화 단원이 조금 큰 단원이거든. 자 10페이지에서 지금 12페이지 14페이지 자 10페이지 12페이지 14페이지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한 내용인 거고 자 여기까지 반드시 외워오도록 하고 자 숙제는 11페이지 13페이지 15페이지 그리고 16페이지 17페이지까지가 자 오늘의 숙제에 해당이 된다는 거. 자 교재가 없는 사람은 선생님이 보내준 프린트로 풀어오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교재에 자 17페이지까지 풀어오면 됩니다.